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오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추석이죠. 네, 이제 추석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여행을 이렇게 또 떠나시는 분들은 네, 뭐 가족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기 위해 가지고 벌써 이렇게 또 떠나신 분들도 이렇게 또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여행을 이렇게 또 가실 때 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를 이렇게 또 타시면서 이제 가시거나 안전운전 이렇게 또 하시면서 이제 가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많은 뉴스들이 이제 막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이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그 한국의 그 이순재 그 탤런트 할아버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돌아가셨다고 굉장히 많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도 시트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 거침없이 하이킥, 그거 굉장히 잘 보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또 이순재, 그 탤런트님이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연기 굉장히 잘하시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친근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어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만으로 이제 90세이신가 봐요. 뭐 90세라고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91세라고 이렇게 또 나온 것도 있는데, 어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세월이 빨리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평화안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안을 파이널라이즈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땡스기빙 전후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회담을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가능한 빨리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전쟁 종식을 위한 이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의 공동 합의안을 최종 확정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28개 단계의 이 평화안을 빨리 승인을 해라, 빨리 사인을 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 평화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러시아한테만 우호적인 그런 평화안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거 사인을 못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 존엄성, 이 디그니티를 이렇게 또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은 이 미국의 무기 지원을 위해 가지고 사인을 해야 하는가, 그 두 개를 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뉴스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지금 이 미국 측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평화안에 돼가지고, 거의 뭐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많은 좀 이제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유럽 쪽에서 아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 뭐 하는 거냐, 미국이랑 러시아랑 따로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제 원하는 대로 그 평화를 이렇게 또 만든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바에서 이 우크라이나 측이랑 미국 측이랑 이제 유럽 오피셜 측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그 평화를 좀 이제 수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도 이제 제네바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그 평화안을 28개 단계에서 19개 단계로 수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수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어젠가 봐요. 어제 결국에는 미국 측이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평화안에 돼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땡스기빙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만나가지고 빨리 최종 합의를 보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정이 된 평화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전에는 가질 수가 없었던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동맹들이 제공을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안보 보장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평화는 이게 없었었다고 해요. 강력한 이제 안보 보장 내용이 이렇게 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안보 보장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이제 외무장관은 이 초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의 평화는 환영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새롭게 이제 수정이 된 28단계에서 19개 단계로 이제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축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뭐 안보 보장 그런 내용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짢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과연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좀 이제 원하는 쪽에 그런 이제 조건들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약간 이제 언짢아하는 그런 분위기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내부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젤렌스키 행정부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예르마크라고 하는 실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실장이 좀 이제 나쁜 짓을 이렇게 또 했나봐요. 부패 스캔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 젤렌스키 행정부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거의 이 전쟁의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평화안에 돼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러시아랑도 그거 하겠죠. 그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조만간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드디어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이 미국 측이랑 결국에는 이렇게 또 평화 협상이 돼가지고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조금 더 남았다고 해요. 조금 더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만나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이렇게 또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제네바에서 19개 조항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평화안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28개였다가 19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이 안보 보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아마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나 이제 제네바에서 이렇게 또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러시아 대표단이랑 또 이제 어저께인가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비밀 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랑과의 그 회담도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만간 이제 끝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는 끝나지만 러시아한테 너무나 이제 퍼다주는 식으로 이제 끝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크나큰 승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땅들을 다 넘겨주고 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삭제가 되기는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된 그 평화는 어떻게 될런지 이제 앞으로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 조율만 이렇게 또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최종 조율을 땡스기빙 전후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번 주말에 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했다. 우리는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할 게 있다. 파이널라이즈를 이렇게 또 해야 할 게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뭐 비밀 회담을 하긴 했는데 아직은 별다른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다른 언급을 이렇게 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상 조만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는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어찌어찌 전쟁은 끝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제 땜빵식으로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도 이제 끝내기는 끝내지 않았습니까? 끝내기는 끝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 공격을 뭐 여기저기다 하고 있단 말이죠.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완벽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은 끝나기는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요번에 이제 많은 것을 얻으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또 침공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러시아를 보면은 이 푸틴이 거의 뭐 독재자로 지금 통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를 계속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또 전쟁을 푸틴은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미국 측이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 측이랑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이랑 그리고 미국 육군 장관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린 디테일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년이 지금 지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4년, 만 4년입니다. 만 4년이 된 이 전쟁을 종식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러시아만 이제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러시아만 이렇게 또 남으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처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그 28개 그 평화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평화안이 28개에서 19개로 이렇게 또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제 러시아 반응이 약간 삐딱하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빨리 만나가지고, 어찌어찌 이 평화를 이제 빨리 이제 합의를 보자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공이 이렇게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올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평화안이 지금 이렇게 또 오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막 도심지에다가 막 키우에다가 포탄 같은 거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고요.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날리고 있고, 뭐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뭐 드론 같은 거 이렇게 또 날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좀 끝나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한테 너무나 페이버하면서 지금 이 끝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케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그 보조금을 2년 동안 연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엊그저께인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보수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2년 이 오바마 케어 연장을 이렇게 또 하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또 했었던 2년 연장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지금 위기에 이제 봉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급한 불을 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오바마 케어에 보조금을 이렇게 또 주는 게 이제 요번 연도로 이제 끝나거든요.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중산층들의 의료보험료가 막 2배, 3배, 막 4배까지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어마무시한 저항 섞인 그런 비난에 막 쏠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오바마 케어 연장을 2년 더 하려고 뭐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 그런 이제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파들은 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더 강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년을 연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더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당 강경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바마 케어 이 ACA는 실패를 한 그런 제도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ACA를 그냥 폐지를 하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온공파들이 있고 뭐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들은 이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다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이제 온공파들은 이 오바마 케어 2년을 더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뭐 사기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좀 하자.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강경파들은 계속 빨리 폐지를 하고 우리들이 다시 만들자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오바마 케어에 이렇게 또 들어갔었던 그 보조금을 그냥 사람들한테 꽂아 주자. 그냥 그 돈들을 보험회사한테 주지 말고 사람들한테 줘버리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이렇게 또 받으면은 의료보험에 안 넣고 그냥 의료보험 폐지를 하고 그 돈을 그냥 써버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그런 취지도 되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공화당 온건파들은 그냥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또 원하고 있는 연장을 해주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강경파들이 계속 지금 반대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도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꼬라지를 이렇게 또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좀 더 나빠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 이제 땡스기빙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윈터 스톰이 또 들이닥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겨울 폭풍이 이렇게 또 이를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겨울 폭풍이나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마비가 우려스럽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도를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미국의 이제 북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북부 지역이나 이제 중서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강풍이랑 그리고 눈이 이제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내린다고 합니다. 내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기상 시스템 중에 하나가 중서부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강한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면서 화요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강한 눈이랑 그리고 바람을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설이랑 강풍이 이 경보가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노스 다코타, 미시간, 미네소타, 사우스 다코타, 위스콘신 주 이런 주들의 지금 강력한 겨울 폭풍 경보가 이렇게 또 발효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시카고 지역이나 뭐 일리노이스 지역, 뭐 북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국경이랑 가까운 그런 일부 지역은 20인치에서 3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통마비가 우려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하이오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북동부 지역에서도 비람 그리고 추위가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오하이오는 좀 더 이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비가 내리고 냉기가 이렇게 또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는 굉장히 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뉴욕주 있지 않습니까? 뉴욕주도 오늘 이제 늦은 시간부터 이제 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애틀란타, 뭐 보스턴, 신시내티,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이런 이제 대도시권에서도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되므로 해가지고 운전자들이 교통마비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공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뭐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로 잘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네, 쉑쉑 버거 있지 않습니까? 네, 쉑쉑 여기 이제 버거 체인에서 새로운 햄버거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새로운 햄버거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그 이름, 새로운 햄버거의 이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빅쉑 버거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의 빅맥버거 있지 않습니까? 네, 빅맥버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빅쉑 버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신메뉴를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를 이렇게 또 모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왜 이런 이 햄버거들을 이렇게 또 나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햄버거 체인들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맥도날드조차도 이 빅맥 이렇게 또 판매를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버거 경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으면서 쉑쉑에서도 빅쉑이라고 하는 이 빅맥이랑 비슷한 그 햄버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이 빅쉑이라고 하는 햄버거를 이렇게 내놨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쉑쉑 버거가 좀 이제 굉장히 비싼 버거이지 않습니까? 비싼 버거인데 그러면서 이 빅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좀 더 이제 저렴하고 두툼한 이 햄버거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가서 봤죠. 당장 가서 봤는데 비싸던데 10달러에 9불 99입니다. 9불 99이지만 빅맥이랑 똑같이 그 햄버거 패리 있고 가운데 빵이 있고 또 햄버거 패리가 또 밑에 있어. 그리고 뭐 치즈가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쉑쉑 버거를 본다고 하면 원래 비싸지 않습니까? 원래 비싼데 그런데 패티가 2개가 들어가고 빅맥처럼 이제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쉑쉑에서 판매를 하는 그 햄버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가성비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보면은 비싸기는 비싼데 쉑쉑 버거가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이제 가성비처럼 이제 늦게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이런 햄버거 체인들이나 뭐 음식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밸류가 높은 그런 메뉴들을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미끼를 이렇게 또 던지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낚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미끼 상품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진짜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쿠폰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너 베이커리 좋아하시나요? 요즘 들어가지고 또 이제 코너 베이커리가 그 2개 음식이 나오는 그 음식을 6불 99인가? 팔더라고요. 4시 이후에는 6불 99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소비자들은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지금 확실히 레스토랑 비즈니스들이 별로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음식점들 좀 굉장히 좀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음식들의 가격이 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순두부만 보더라도 뭐 18달러, 19달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칼국수도 뭐 18달러, 19달러, 뭐 설렁탕도 18달러, 19달러. 보통 이제 한국 음식들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18달러거든요. 18달러. 이게 이제 미국의 음식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미국의 레스토랑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 한 끼 식사 그 음식들의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10달러에서 12달러짜리 그 메뉴들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한식은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18달러면은 진짜 솔직히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제 외국 음식, 미국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음식점들은
가격을 다 내리고 있어요. 네, 다 내리고 스페셜들 같은 거 엄청나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도 이제 빨리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지 않을까. 지금 충분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셀스 뉴스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오픈 AI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AI 붐을 일으킨 챗GPT, 이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가 최근 들어가지고 구글의 제미나이 3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오픈 AI 쓰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현재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미나이 3 프로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한 다음에 뭐야 이게 훨씬 더 좋네 라고 하면서 지금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챗GPT를 막 엄청나게 칭찬을 이렇게 또 하다가 제미나이 3 프로 나와가지고 이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한 다음에 이제는 챗GPT로 이제 안 돌아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픈 AI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챗 GPT보다 확실히 이제 우월한 성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벤치마크 있지 않습니까? 성능을 비교를 한 그 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 제미나이 3가 이 챗 GPT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호평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세일즈포스 CEO는 나와가지고 이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한 다음에 미쳤다, 엄청나게 빠르다, 도약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추론, 속도, 이미지, 비디오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고 빠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바뀔 것 같다, 이 제미나이 3로 인해 가지고 라고 극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이 IT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방대한 수익 구조도 이렇게 또 있고 클라우드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새로운 이 AI 기능을 수십억 명한테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회사이다, 그런 구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오픈 AI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 이 챗GPT나 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뭐 인공지능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제한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이거 굳이 제한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제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미나이로 많이들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음에는 이 오픈 AI를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챗GPT를 처음에는 엄청나게 썼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빠르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또 주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미나이로 옮겨 탔거든요. 제미나이가 더 빠르더라고요. 더 빠르고 더 좀 이제 정확한 그런 답변을 이렇게 또 해줘. 그래서 확실히 역시 구글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알파벳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고 지난 3분기에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 그 다음부터 이 구글이 엄청난 이 AI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글 주식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투자한 다음부터 이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를 한 다음부터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7개월 만에 최저치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 시장 있지 않습니까? 고용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88.7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6.8%포인트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한 것이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전망도 많이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향후 6개월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 지수도 8.6포인트 이렇게 또 하락을 해가지고 63.1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응답을 한 그 근로자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를 했다. 6%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no hire, no fire 분위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용도 하지도 않고 해고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용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간 기업들이 최근 이제 4주 동안에 평균 13,500개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많이 이렇게 또 되고 있고, 지금 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정치가 좀 이제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불안한 미국의 경제 지표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1.1%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0.6%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3%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 이 FOMC를 이렇게 또 하면서 금리를 내릴지 말지 이제 결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뉴욕의 그 연은 총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좀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아마도 연준에서는 이제 오는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믿는 비율이 이제 8% 이상으로 이렇게 또 치솟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AI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구글, 이 알파벳이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글이 지금 뭐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구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구글은 이 AI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사 칩을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메타에서 그러면 우리도 구글에서 AI 칩을 구매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벳의 주가가 오늘 또 1%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내려갔다고 합니다. 4% 정도 지금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메타가 이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이 AI 칩을 지금 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지금 이 AI 칩,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오늘 이 엔비디아는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버크롬비 앤 피치 있지 않습니까? 옷가게, 이 에버크롬비 앤 피치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3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33%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일즈 있지 않습니까? 코일즈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23%가 폭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베스트바이 역시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올해 말에도 이제 4분기에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베스트바이도 5.7%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은 또 어제 이어가지고 잘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있지 않습니까? 스캇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 의장, 이 파월 있지 않습니까? 파월이 내년 6월달에 이제 끝나거든요. 임기가 이렇게 또 끝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앉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랑 굉장히 지금 대립각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한테 빨리 금리를 내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파월 의장은 아직 내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해고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해고를 못했죠? 못하죠. 법을 본다고 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이 끝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는 6월 달에 이제 갈아치울 건데, 아마도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 봐도 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끈앞을, 트럼프 대통령의 개돼지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스캇 베센트가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스캇 베센트가 나는 재무장관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스캇 베센트는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끈앞을, 그냥 개 돼지 한 명이 연준 의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부동산들이 지금 빠르게 걷어들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 있는 주택 판매자들이 최근 10년 내에 가장 이제 빠른 속도로 매물을 회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부동산들을 다 회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매물이 굉장히 장기화로 이 시장에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집이 팔리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팔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빨리빨리 팔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60일 이상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집들이 대다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등록이 되어 있는 매물들 중에 70% 정도는 60일 이상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시장에 이렇게 또 남아 있다고 하면은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또 걷어들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많이 안 팔리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주택 상승률도 굉장히 낮고 또 이제 많이 떨어지는 곳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 인하가 심화되고 있다. 이 주택 팔리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오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오퍼들만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더 많이 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부동산 매물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계속 이렇게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주택 시장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걷어들이고 나중에 금리가 바닥 칠 때 그때 이제 다시 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팔 바에야 그냥 걷어들이고 이제 나중에 팔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요래저래 지금 힘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마이클 버리, 아시다시피 지난 금융 위기 때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빅 쇼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마무시 쇼트를 이렇게 또 쳐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된 이 마이클 버리의 그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버리가 최근
최근 들어가지고 AI는 이제 버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엔비디아랑 그리고 팔란티어를 술술 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마이클 버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AI 시장은 버블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버리의 주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닷컴 버블 때랑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닷컴 버블이 이렇게 또 있었을 때 그때 뭐 통신망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때도 막 버블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AI 인프라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투자가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그때 엄청나게 이제 버블이 이렇게 또 쌓이면서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스코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닷컴 버블 때 통신사들이 대규모로 광섬유 케이블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지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시스코가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벌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런 통신사들이 실제 수요가 예상보다는 훨씬 더 못 미쳐가지고 버블이 붕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이 AI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 칩들을 이렇게 또 사면서 이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AI 수요가 예상치보다 더 적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전부 다 뭐 AI가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AI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3년 동안에 3조 달러가 이 AI 인프라에다가 지출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트래픽이 100일마다 2배로 증가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버블 시절에 이 닷컴 버블 시절에 낙관론이랑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공급 과잉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마이클 버리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는 직원들한테 주식 보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이 동종 업계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마이클 버리는 이 자사주 매입액이 1125억 달러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부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는 마이클 버리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버리는 이제 고객들이 GPU 수요 수명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도한 자본 지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GPU 실제 수명은 4년에서 6년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2020년도에 이렇게 또 출시가 된 A100과 같은 그런 구형 GPU도 지금 현재 잘 활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오래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서로 막 투자를 하면서 뭐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 뭐 엔비디아가 뭐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사고 있는 그런 뭐 순환 금융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 이거를 지금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엔비디아는 전략적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다. 전체 매출에서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이 AI의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외부로부터 거의 대부분 투자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칩들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고 지금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과연 이 AI의 버블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초에 결단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엔비디아는 주식이 4%가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에서 이 AI 칩으로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AI 칩을
지금 이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주식이 4%가량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메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구글에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이 AI 칩, TPU 칩을 도입을 지금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구글에서는 자사가 만든 TPU 칩, 이 AI 칩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훈련을 시켰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에서도 엔비디아만 굳이 고집을 할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소식이 이렇게 또 퍼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은 장중 7%대까지 급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가 4%로 이렇게 또 오르기는 올랐지만 어쨌든 지금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AI 칩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시장의 거의 90%를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독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AI 칩이 답이다라는 게 벌써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칩 제조사들에서 이 AI 칩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당연히 인텔에서도 이제 더 괜찮은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들어낼 것이고 AMD는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계속 파이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90%에서 이제 줄어들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알파벳, 이 구글에서도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능 높은 그런 칩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타에서도 구글 AI 칩을 지금 사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파이는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AMD도 역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AI 칩을 만드는 TSMC 말고 또 뭐 AI 칩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글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칩 제조사가 많이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AI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이 탑일 수도 있어요. 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스웨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목스웨건이 이제는 중국에서 이 독자적인 전기차를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목스웨건에서는 비용을 최대 50%로 절감을 할 목표로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목스웨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자동차를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팔았었거든요. 이 내연기관 차를 이렇게 또 팔 때에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로 다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차만 엄청나게 이렇게 팔리고 있어. 그래서 목스웨건 좀 이제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안 좋다 보니까 목스웨건은 중국 내에서 중국 사람들을 위한 중국 전기차를 목스웨건으로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개발하고 뭐 생산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목스웨건에서는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 차이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 50% 정도 이렇게 또 줄여가지고 굉장히 싼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개발 주기도 30% 정도 이제 단축을 할 수가 있다. 중국에서 이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경쟁을 이렇게 또 하면은 전기차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스웨건도 이제 직접 이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더 빨리 중국 내에서 이제 개발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더 빨리 개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중국을 이제 빨리 이렇게 또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가를 낮추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All your missing someone.